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2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먼저 특별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면이 있는 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이요? 구면. 아, 구면. 저희가 한번 네. 제가 산불 협상 때인가요? 그때 네네네. 이제 나와서가지고 네. 또 재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재미있으셨나봐요. 네, 항상 이 뭔가 배우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어서. 근데 보통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좀 힘들고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외모가 특출나지 않아서 오디오만 하는 거라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방송 출연이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대부분 긴장하죠. 처음 그쵸. 네. 보통 사람들은 거의 정말 많이 해도 익숙하지 않은데 긴장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순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냥 그저 이제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하는 그런 거 했을 때에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사실 좀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내 귀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내가 몰라요. 근데 뭔가는 말을 하고 있어. 하고 나면은 이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창피하고 막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 이렇게 네.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고, 예전에는 긴장이 돼서 그러셨던지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날카롭고 각을 좀 세우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그때는 좀 나이도 젊었고, 네. 그다음에 각을 또 세워야 누가 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쳐다봐주고. 그다음에 답답했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선생님 지금도 답답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못 참았죠. 그때는 못 참으시고 지금은 이제 이게 세상이라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면서 당하고 산다라는 게 어이가 없죠, 사실. 그렇죠.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모두가 다 자기만의 짧은 생각이나 짧은 세계 또는 짧은 어떤 시각 이런 속에 갇혀 있다 보니 휘둘리는 것 같아요, 다들. 나무 탓을 하기가 좀 힘든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이 말씀드리면 오늘 할 이야기하고 너무 또 멀어질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제 댓글을 다 읽어요. 근데 댓글에 보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댓글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대안이 뭐냐, 대안을 말해봐라라는 댓글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말을 했잖아.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은 내가 알려준다고. 왜 엉뚱한 놈들 국회의원 시켜주고 대통령 시켜주고 장관 시켜주고 뭐 하면서 나한테 답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웃기는 게 환자를 치료하는데 내가 계속 그 비유를 들잖아요. 네. 옆에 전문 의사가 있는데 돌팔이에요. 돌팔이가 나한테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예요. 내가 곧 치료한다 이거예요. 네. 그럼 환자 치료합니까?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했던 부분, 저희가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책 아카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안이라는 게 누군가 메시아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자체가 대안이 되는 건데,
대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을 내놔라고 한 말 이면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예, 한 방에 뭔가 이게 해결되는 답이 있다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답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답이 있었다라면 이미 옛날부터 다 예수나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 다 필요 없죠. 그냥.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이미 다 해결됐죠.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죠. 네, 그렇죠. 변하면은 뭡니까? 계속 답도 변해요. 그렇죠. 해법이 계속. 예, 답이 변해요. 해법이 변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현실이 계속 변한다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뭐 알맹이 답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법론이에요. 네. 방법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답을 내놔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냥 숨이 콱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아예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시각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 낮아요. 낮아가지고 그 백날 100번을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 떠들어라. 너 떠들고 나 그냥 하고 각자 가자.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으면 그대로 해달라 하겠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따로 머릿속 텅텅 비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온갖 놈들한테 답을 내놔라. 지들은 대통령 해먹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고 하면서 남한테는 답을 내놔라 한다라는 게 웃기는 소리죠. 정말로. 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빠돌이처럼 쭉쭉쭉 빨아주고 있는 놈은 더 미친 놈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분 댓글 중에 하나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소장님이 이제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정치권에 보면 양극단의 한 10% 정도고 가운데 80%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사실 방송도 지금은 보면 이렇게 문바에 대한 이렇게 대각을 세우는 그런 방송이 중심인데 80%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게 왜 문바에 대한 각을 세우는 방송이에요? 지금 80%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일베와 같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수준의 빠돌이들에 대해서 가끔씩 왜냐하면 걔는 그 빠돌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 댓글 쓰신 분은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좀 들어오셨나 봐요. 예전에 소장님이 강연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 정책적인 사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감정적이신 것 같아서 그런 아니 나도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감정적이에요? 아니 엉터리 사이비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시켜놓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말도 안 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정작 나한테는 논리적이고 상쾌 그 사람 그 엉터리들을 그냥 다 이렇게 떠받쳐주는 뭔가 답을 계속 만들어서 내놔라. 네. 논리적으로 설명해달라. 위에서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미친 짓거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보다 또 오히려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고. 네네네.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죠. 그럼 아니 미친놈들이죠. 그러면.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제 시간과 노력의 문제인데 뭐 한 70-80%의 중간층의 어떤 네.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이순신 프로젝트나 이 팟캐스트를라든지를 통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인지하느냐, 네. 인식이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홍보에 단계 뭐 그러니까 저를 그 일반 그 지상파 방송이든 신문이든 제가 말했잖아요. 한 10번만 출연시켜줘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니 그 뭐 이렇게 방송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이렇게 JTBC에 누구는 막 이렇게 완전히 그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내용을 짜고 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짜고 치고는 여기 정편에도 돌려막기 하는 정편에도 출연시키고 예능에도 출연시키고 토론에도 출연시키고 완전히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세력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이른바 수구 세력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라면
그 반대편에 이른바 그걸로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좀 막 표현이 그렇지만 빌붙어서 고장나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는 세력들도 문제라는 존재 이유가 없는. 예, 존재 이유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네. 야당들이 이른바 야당이랄까 그 진보 정당들이나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벌써 정권을 이제 세 번째 잡고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 경영을 잘해서 정책적으로 좋아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나한테 설명하고 나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한 놈들한테 책임을 따져야지. 심지어 국정조사 기간 때 되면 이제 그 민주당 쪽 보좌관들이 연락이 오면 제가 다 받거든요. 소장님한테 자기 국정감사를 하는데 꺼서 달라고 제가 이건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6명 정도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네. 듣기에 따라서는 욱하거나 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뭐 부모가 저렇게 그게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는 냉정하게. 저같이 이렇게 그 겉으로 이렇게 굉장히 격하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화내실 때 화를 내야겠다. 근데 경험에 의하면 한번 화를 내야겠다는 화를 내면은 그 다음부터 이성의 끈이 풀리는 경우가 그 다음부터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나오고. 아니 근데 네. 그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네. 뭐 그랬었던 적도 뭐 적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근데 요즘 확실히 소장이 조금 유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농담도 조금 하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제 직업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소설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려면 온갖 그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막 이렇게 싫은 것도 좋은 것처럼 하고 막 그쵸. 비유 맞춰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환자 치료할 때 그렇게 해서 치료합니까? 안 되죠.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환자 본인이 싫어하거나 아프다거나 또는 가족이 뭐 굉장히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해도 정말로 의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만 치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다만 나는 이렇게 치료하는데 그거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죠. 네.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네. 부작용 또 가능성은 네.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거고 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뭐 이른바 이제 진보 세력이나 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뭐 정치를 하고 장관이 되면 나라가 바뀌고 뭐가 바뀔 줄 알았더니 지내놓고 보니까 그놈이고 역시 똑같은 놈들이더라 라고 한다라면 이제 속은 만큼 속았잖아요. 그렇죠. 당할 만큼 당했고 욕도 할 만큼 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라는 것만큼 그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무언가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공이 되면은 큰일 난다, 할 수 없다, 나는 감히 정치를 이런 강력한 벽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기득권들이 상상조차 기득권이라는 게 못하는 것 수구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 진영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진영도 마찬가지죠. 둘 다 기득권이죠. 네. 한국에서 무슨 게 보수 진보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이른바 서구 어떤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 또는 사상적으로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온 네. 그런 서구 사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힘들죠. 동양에서의 어떤 그 한국 같으면은 뭡니까? 겨우 지금 민주화 정부가 출발한 게 87년 예, 정도 90년대부터니까 네. 90년대부터니까 92년도부터 아직 30년이 채 안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구의 그 산업
평명만 쳐도 200년이 훨씬 200년 가까이 됐죠. 뭐 영국에 뭐 지금 250년 250년. 예, 이게 250년 됐죠. 그러니까 잽이도 안 되죠. 잽이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순신 프로젝트에 한번 속았다 샘추가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문제 이건 아니다. 기대를 했는데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만큼 속을 만큼은 속았으니까 뭐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아봐라 이거예요. 굳이 그 속아서 공부 이게 정치 아카데미를 참여하면 우리는 그 우리가 그 이상한 걸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속이는 그렇죠. 것도 없고 와서 네. 보면 알죠. 와서 보면 알아요. 그야말로 이제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라님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아카데미 와서 배우는 게 뭐 세상을 아는 관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새삼 다시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여정을 계속 걸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늪에 발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늪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갯벌에 가서 발을 빼기가 쉽지 않듯이 사람들이 거기서 딱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위에 하늘을 딱 봤더니 그냥 나무 사이에 드는 햇빛을 보고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거에 조금 그런 게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주변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이나 이런 자한당 얘기를 사실 빼면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우리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책이 나는 좀 더 잘 이해가 돼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진영은 또 자기가 또 그쪽 세력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익숙해서 또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빼고는 좀 우리 정치를 좀 진짜 막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당 대 당을 그냥 지지하냐 안 하냐의 싸움인 것 너무 소모적인 싸움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전의 프레임에다 놓고 생각하니까 어불성설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니라고 이렇게 되묻고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노력해온 건 뭐야?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럼 니네가 이제 대안을 말해봐. 이게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내 삶을 이렇게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좀 받아들이는 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직접 와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바로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 봐보세요. 그 이제 우리 경제데이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장관들 임명할 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임명한 게 누구였어요? 외교부 장관이었죠.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나요? 그냥 하자마자 위안부 문제로 이렇게 시비 걸어서 이게 무슨 친일 반일 뭐 이런 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외교 안보 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로 그러면 위안부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막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 이제 임명돼가지고 한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냐 이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일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본이 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해서 완전히 척을 지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은 세상에 100% 희고 검은 건 항상 없다고 그랬죠 제가. 네. 네.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설령 저놈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득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이용하고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 생각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임명한 게 누구예요? 이용섭이란 자죠. 무슨 일자리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별 생쇼 사기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무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2만 개 만든다. 그걸로서 뭐 한다.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장관 몇 개인가를 해먹었어요. 성장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벌써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벌써 그냥 빙빙빙 돌면서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퇴했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인 정책 공약의 가장 핵심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이걸 그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총괄하는 부위원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가장 그 핵심 정책 핵심 공약 이제 정책의 책임자가 1년도 안 돼 갖고 9개월 만에 1년도 안 돼 갖고 선거 출마한다라고.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왔을 때부터 이게 그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일자리나 정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투 자기 그냥 발판으로 생각하고 스펙사키 선거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분야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뭘 했냐 이거. 이게 그 기사에 보니까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또 막 그 이슈가 됐어요 좀.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워딩을 자기가 직접 이제 옮겨 보면 그 일자리 기반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일자리위원회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괴념치 말고 준비 잘해서 뜻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지금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여기서도 방송에서 했었죠. 뭐 때문에 그 호통쳤다 그랬죠? 일자리 정책. 네, 일자리 정책이 지지부진하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선 있고 갈팡질팡하고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내가 전부 불러 모아서 한번 호통 친다고 쳤잖아요. 근데 그 언론 표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 뭐 대노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호통.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누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개판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책임자인 그 이용섭 부위원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반을 만들어서 훌륭한 공적이 뛰어나니 업적이 뛰어나니 너 선거에 출마해도 돼. 내가 밀어줄게. 웃기는 거죠 이런 게.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혼내는 분위기하고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꽂아주는. 이게 밥그릇 나눠먹기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적인 사명감이나 어떤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한국 국민의 어떤 미래의 삶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철학과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한번 해먹자는데 이렇게 일념을 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그냥 편먹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명박 박근혜 이른바 수구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먹자는 목적이 뭐냐면 한번 챙겨 먹겠다라는 거죠. 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정권 잡는 순간부터 그냥 부정부패와 비리와 정책을 빙자한 온갖 사기질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하도 국민들의 어떤 감시나 비판의 눈이 이렇게 매섭기 때문에 이 수구 세력처럼 이렇게 챙겨 먹기는 힘들어요. 확 빼먹거나 뭐 정책을 빙자해가지고 뭘 해먹기가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해먹기는 힘들어요. 쿠션을 몇 번 넣어야. 해먹어요. 근데 대신에 그걸 못 해먹으면 뭐 하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사원이 이렇게 그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받는 그 두 가지가 있죠. 직급이 올라가거나. 승진과 보수죠. 보수. 근데 보수가 안 되면 승진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잘해도 급여는 다 평균 급여를 줘요. 대신에 잘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승진에 그걸 주는 거죠. 미국 같으면은 급여로 그냥 급여로 그냥 모든 게 다 결정 나버리죠. 연봉으로 거의 뭐 그러다시피 하죠. 물론 이제 승진도 있긴 있지만 언제든지 잘리니까 미국은. 그러면은 또 이른바 이렇게 그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고 했을 때 행태는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수로 다 챙겨먹어요. 부정부패 비리 보수로. 어차피 한번 해먹는다라는 것이 한탄주의로. 그냥 보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 4대강 정책 이제 빙자해가지고 온갖 건설이나 뭐나 이런 걸로 다 빼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네. 거기서 챙겨먹고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고 다 빼먹는다 이거예요. 글로벌하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자원외교다 뭐다 해가지고 다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진보 진영이 막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떤 행태를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까짝까짝 빼먹죠. 까짝까짝.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 빼먹어요. 초창기 때는 빼먹어요. 10년 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DJ 정부 때 대북 송금 같은 거 걸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하고 초창기 싸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네요. 예, 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렇게 정치나 있었죠. 이렇게 이과간 장관들이 다 걸렸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건너뜁시다. 그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건너뛰고 이거 뭐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그냥 쏟아져 나올 계속 거니까. 그냥. 네. 그러면 어쨌든 진보 정권이 뭐예요?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를 못 챙겨 먹으니까 승진을 이제 소장님 명예나 저기 권력 이런 걸로 뭐 채우는 거네요. 승진이라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자리 해먹는 거,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해먹는 거. 예, 선거를 해서 해먹든가 한 자리를 요직을 차지해서 해먹든가 낙하산으로 가서 한번 해먹든가 네. 이거예요. 낙하산도 많이 투하된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양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이게 무슨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국민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장래를 생각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나 비전이나 어떤 강력한 의지로서 어떤 공의지를 공유를 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관되게 어떤 이렇게 상식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정책들을 현실적인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 놈은 보수로 챙겨 먹고 한 놈은 승진으로 챙겨 먹자 네. 이런 이제 밥그릇 집단들이 그냥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해 가지고 모인 세력이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아도 예. 달라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이용석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번 사태가 진짜 실책인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던 게 1월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용섭 씨가 이미 설에 광주에 내려가서 설 민심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일자리 정책을 2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총괄하는 책임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일자리 정책이 2월에 과연 나올지도 사실 의문이고. 어차피 이게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발표만 거죠. 이용섭 씨가 하는 건가? 아니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 그 밑에 그 시스템이나 체제도 개판이라는 소리가 실체가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웃기고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 일자리 문제가 정말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절실한 문제냐 이런 거 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예,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사실 그 이용섭 씨가 이번 6.13 이제 광주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 보면 근데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국회의원 해먹기도 그렇고 이제 지금 정부 요직을 계속 해먹기는 이제 이미 해먹을 거면 해먹어서 더 이상 해먹기가 힘들어요. 가문의 영광은 누릴 만큼 누렸다. 예, 마지막 남은 게 지자체장이에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해요. 네. 그다음에 정부 장관이나 이런 요직을 한번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뭐 해먹기 어려우면 이제 지자체장으로 가요. 네. 그 이 이용섭 씨 말고도 이렇게 그 부산시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수부 장관. 그 전국 방방곡곡 다 그래요. 네. 전국 다 모든 것이. 대구에는 또 그 김부겸 씨 막 나오냐 안 나오냐 막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근데 사실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가장 실망하는 점이 뭐냐면 이런 광주 같은 지역을 이제 당을 들고만 나가면 사실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광주가 엄청 많아요. 7명인가? 6명. 이용섭 씨까지 하면 7명. 나온 사람만 7명.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지만 당선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이 정책 대결을 못하고
똑같은 정책을 들고 나서 그냥 너가 좀 더 더럽네, 내가 좀 더 깨끗하네를 갖고 사실 싸우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우리 내란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밥그릇이 거의 사실 정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는 정해진 촌청이나 어떻게 하냐면 당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되고 안 되고는 뭐 당에서 낙점을 받는 게 결정적이에요. 옛날엔 그 진짜 심했죠. 당에서 낙점 받으면 그 지역에 이제 온갖 이제 학연, 지연, 혈연, 토 세력들이 다 총동원 돼요. 그 낙점 받은 사람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이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저놈들 정말은 내가 이번에 한번 혼내줘야 되겠어 하는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 한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근데 부산거나 경남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같으면 광주 일거나 뭐 경북 같으면은 이렇게 대구 같으면 이렇게 경북거나 뭐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온갖 이제 학연 지연 지역의 토 세력들이 다 연결돼 있고 선거 활동 운동도 그 세력들을 동원을 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사업 이권을 따오는 거예요. 예산 사업 이제 해가지고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 먹는 구도로 가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제 해서 예산을 그 지역에다가 주면은 어떻게 되는 그 토 세력이나 그 세력들이 선거 자금을 또 킥백을 해줘요. 이번에 주든지 아니면 다음번 선거 때 주든지. 세는 거는 국민 세금이고 챙겨 먹는 사람 다 챙겨 먹네요. 예,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투표하고 뭐 하면 투표하는 게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막 생쇼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실제로 그 안을 까놓고 보면은 이건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용섭 씨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누굽니까? 그런 막 청와대에서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지금. 뭐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든지 무슨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할 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그냥 모든 걸 확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죠. 지금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정권 바꿔보세요. 정권 바뀌어져 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긴 뭐 실행하고 안을 올리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지 전체를 이렇게 알 리도 없고 통제도 뭐 불가능하고 어렵고 혼자 가서 쇼만 하는 거예요. 시장 국통 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하고 이게 뭐 최저임금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가서 악수는 하고 자빠졌고 그게 무슨 중기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그다음에 공정거래 위원장이 지금 뭐 이렇게 지배구조에 뭐네 하지 뭐 벌금 때린데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이나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집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와 관계가 없어요.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전에 앉아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나 그릇에 비해서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전체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전부가 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서를 내놔라,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구조 요청만 하는 거군요. 외부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되게 정책 제안을 해달라 무슨 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별생 그럴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 해먹죠. 그런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현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유명세에 탄 사람들 아니면 이제 부자들 그런 사람들만 국회의원 무슨 전문성 검증이 무슨 그렇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뭐 기재부 장관이 됐든 청와대 뭐 정책실장이 됐든 비서실장이 누구든 텔레비전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하고 1시간만이라도 토론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빠돌이들도 그렇게 한번 그 청와대 건의해봐라 이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빨아줄 거다. 빨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를 설득을 하면은 제가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국토부 장관 같은 봐보세요. 아 김현미. 예. 마치 장관. 투기 세력 때려잡을 것처럼 난리 생쇼를 쳤는데 네. 지금 우리 포럼에 글 올라오고 보니까 3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게 신문에서 그때 당시는 건축 연한을 이제 30년에서 40년으로 그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김현미 장관이 아 그거 오해다. 여기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런 거 저런 거 뭐 수도 없이 많죠. 지금까지. 예. 최근에는 뭐였습니까? 우리 포럼에 그 글을 하나 보니까 뭐 저기죠. 뭐 그 가격 올리기? 자전거래? 자전거래? 예. 근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이 빠돌이들이 막 이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쏟아내니까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완장 채워가지고 가서 조사해라. 한들 가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알 거예요. 그다음에 뭘 어떻게 조사를 해요? 조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다음에 조사를 뭘 어떻게 조사한 놈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감시하는 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시하는 놈이 감시를 하는 놈 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나온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전거에 네.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면서 조사하러 나간 공무원이 웃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사 자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 포럼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현장 공무원조차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냥 투기 세력 때려잡을 것처럼 그래서 집값 잡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제 뭐 정권 끝날 때까지 시간 기다려달라. 이제 4년 남았으니까 4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뭐 이 정도 합시다. 네. 아 근데 원래 그 설날 연휴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은 뭐 이야기할 틈도 없이 그냥 그 금메달 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2회 1부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역량, 전문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했고요. 또 2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2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